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직사각형,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은 각이 몇 도입니까? 360도죠. 근데 내 각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럼 곱하기 4분의 1을 하니까 모두 몇 도다? 90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얘네가 모두 같은데 어떻게 된다? 90도로 우리가 다 같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직사각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 2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에서 만났을 때 요 길이랑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AC와 BD가 같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O, BO, CO, DO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 길이랑 같으니까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절반씩 다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평행사변형을 배웠잖아요.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다음 중 어느 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직사각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은 어떻죠? 우리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됐었죠.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한 내각이 직각이다. 한 내각이 직각이면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일 수밖에 없죠. 그쵸? 마주 보는 게 항상 이렇게 마주 봤을 때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내각이 직각이면 되겠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랑 평행사변형에선 달랐는데 이 길이가 같아 버리면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직사각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여기 두 개를 증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죠. 한 내각이 직각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A가 90도이면 평행사변형 ABCD는 직사각형이고 평행사변형에서 A와 B를 합치면 180도. 그쵸? 이거랑 합치면 180도죠. 이때 A가 90도이므로 B도 90도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직사각형이다.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AC, BD이면 AC와 BD가 이렇게 같으면 평행사변형 ABCD는 직사각형이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대각선 AC와 BD를 그으면 ABC와 DCB에서 AC와 BD는 같고 AB, DC는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BC는 뭐가 된다? 우리가 공통이 된다. 그러므로 이 ABC와 DCB는 어떻게 됩니까? SSS 합통이 된다. 그리고 따라서 ABC, DCB고 즉 B와 C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 90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x, y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전체 길이가 5네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절반이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y를 우리가 구하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90도인 거죠? 90도인데 여기가 지금 몇 도가 나왔다? 여기가 35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되죠? 여기는 55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동글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됩니까? 동글뱅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요 길이랑 다 어떻다 했죠?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굳이 이 동글뱅이를 안 찾아도 되겠네요. 이 동글뱅이로 만약 찾는다고 하면 여기 35도랑 같아야 되겠죠? 여기가 2등변이니까. 그쵸? 35도 합치면 70도고 여기는 110도. 그러면 여기는 다시 몇 도? 70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여기가 55도라고 하면 여기도 55도. 합치면 110도죠. 따라서 y는 몇 도다? 알 수 있다. 몇 도로? 70도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와 B의 크기를 같게 한다면 여기와 여기를 우리가 같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각형이 된다고요? 직사각형. 그쵸? 90도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게 모두 같으면 마름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얘 같고요. 수직으로 우리 어떻게 한다? 이등분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안에서 수직으로 있지 여기가 직각인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고 여기서 볼까요? 얘와 얘 어떻습니까? 다 동일하죠? 다 동일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다음 중 어느 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가 마름모가 되고요. 그쵸?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었을 때 그쵸? 우리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같은 건데 얘랑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마름모가 되고 두 대각선이 서로 뭐가 돼버리면 수직이 돼버리면 그쵸? 요거랑 어떻게 직각이 돼버리면 이렇게 마름모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설명을 보도록 하죠. 마름모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므로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다. 그쵸?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인 거고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인 거죠. 그쵸?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먼저 배우고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마름모의 두 대각선에 의해 생기는 4개의 삼각형은 모두 합동이다. 그래서 이거 다 합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합동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타냈네요. 그래서 RHS 합동이라는 거. 따라서 마름모의 대각선은 한 내각의 크기를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진다. 그쵸? 여기서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각이 2등분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직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를 또 증명을 해놨습니다. ABO와 ADO에서 AB, AD는 같고 AO는 공통이고 BO와 DO는 같고 그래서 우리가 SSS 합동이므로 우리가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걸 나타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그쵸?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이것도 여기에 증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가 40도면 여기도 40도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전체 그러니까 80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몇 도라고 또 얘기하죠? 40도니까 우리가 여기가 180도이므로 40도 얘 합쳐서 180도 즉 x가 얼마가 된다? 10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마름모이기 때문에 요 네 변에 대한 길이가 다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와 얘는 같습니다. 따라서 y는 22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와 BC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웃하는 두 변에 대한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같으면 얘는 뭐다? 마름모다. 그럼 요 길이도 8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8이 총 4개네요. 그래서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름모에 대해서 x, y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그쵸? 마름모라고 하면 여기다가 직각 표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도 바로 직각 표시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여기가 30도면 y도 몇 도가 돼야 되죠? 30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 전체는 120도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는 60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x는 몇 도가 된다? 6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 두 번째는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4x랑 3x 더하기 2가 같기 때문에 x는 2로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50도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도 50도기 때문에 이 전체는 몇 도다? 지금 100도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되죠? 여기는 8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y가 80도, 그래서 80 이렇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같고, 그 다음에 이 각도 다 같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사각형의 성질은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요거와 요거는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수직 2등분까지 된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도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직사각형에 대해서 있었던 성질이었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는 것은 마름모가 있었던 거에 대한 성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여기랑 이런 거에 대한 게 같고, 두 대각선이 서로 뭐가 돼야 되고 수직이 돼야 되고, 그쵸?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한 내각이 뭐가 돼야 되고 직각이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대각선의 길이도 어떻게 돼야 되고 같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 보면 여기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다라는 성질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여기 설명 한번 보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마름모이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직사각형도 된다. 그쵸? 그래서 정사각형은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자. BO의 길이가 8이고 ABD에 대한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사각형은 이거 같고 직각, 여기도 직각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도 8, 요 길이도 얼마? 8. 그러면 넓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얘랑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그래서 8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 그래서 8, 8이 얼마다?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구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져 있네요. 얘가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AB와 AD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AO와 CO 이거가 같다라고 해서 그쵸?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AB와 AO 이것도 아니고 AB와 DC가 뭐 평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쵸? AC와 BD가 이거 같은 거 이것도 우리가 아니죠. 그쵸?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죠? 수직 조건이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이 서로 뭐가 돼야 된다? 수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수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의미하고 직사각형의 성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평행사 변형이 다음 중 어느 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직사각형이 된다. 한 내각이 직각이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증명들 꼭 읽어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봤고,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한 성질은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수직 2등분한다라는 거.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되면 되겠죠. 그쵸? 아, 이렇게 수직이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설명으로 우리가 증명 과정 넣어놨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뚝 풀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성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정사각형은 다음 같은 성질이 있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이 서로 보다 수직이다.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한 내각이 직각이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